자, 네 번째 챕터입니다. 509페이지 보시면 영세율 첨부 서류라고 해서 근거 서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론 수업할 때 영세율과 관련된 근거 서류는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가 시험에서 내는 건 한 네 가지 정도, 그리고 근거 서류 보는 건 세 가지이고요. 거기에 영세율에 관련된 집계 서류가 하나 더 붙어서 네 가지가 지금 현재 시험에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대표적인 서류 좀 배워볼게요. 그러면 영세율과 관련된 근거 서류는 우리가 수출 실적 명세서가 있고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 그리고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그리고 영세율에 대한 직기 금액이 부가세 신고서에 있었다. 영세율란에 그러면 어떤 영세율 근거 때문에 지금 신고를 했는지 영세율 매출 명세서라는 걸 작성해서 같이 냅니다. 그러니까 4번의 서류는 그냥 영세율 쪽 금액에 대한 전체 집계 서류예요. 그 법령에 따라서 무슨 법령에 의해서 영세율 적용됐다. 그걸 내는 서류. 근데 이 4번 서류는 시험 출제를 기존엔 안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부터는 출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내국신경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도 현재 출제를 전산이 먼저 출제를 시작했어요. 이건 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내국시용자 구매 확인서 문제를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로 시험 출제를 했던 시험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서류를 안 내요, 여러분.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로 냈던 시절은 이 내국시용자 구매 확인서가 전자발급이 아니라 종이 발급을 했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종이 발급하는 서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모두 다 전자문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류로 내면 안 돼요. 반드시 이 서류 내야 되거든요. 근데 시험을 이거로 냈었다는 거죠. 그 시험이 AT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AT가 그런 오류를 또 범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 2번의 서류로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 그렇게 내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서류 내야 되고요. 그리고 전산 같은 경우도 3번 서류 안 내다가 서류를 열어뒀어요. 시험에서 추가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거 시험에 추가를 해서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서류. 근데 그 네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쪼개서 가볼게요. 자, 제일 먼저 하는 수출실적 명세서. 자, 수출실적 명세서는 우리가 부속명세 원에 가면 있는 서류이고요. 요것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영세율의 대표적인 서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국내에서 국외로 우리 무엇을 재화를 반출하였다라면 작성하는 서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구가 대부분 따라다니는 부분이죠. 그러면 얘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직접 무엇하였다? 수출하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직접 수출하면 제가 세관에 신고를 하고요. 무슨 서류를 받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수출, 신고, 필증이라고 하는 서류를 받을 것이다. 수출 면장 용어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죠. 면장 용어는 면허제였을 때 쓰는 용어. 지금 다 신고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는 510페이지에 그 수출 신고 필증의 서식을 붙여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마크만 뗀 거 여러분 유니패스라고 하는 마크가 붙거든요. 그 유니패스 마크만 지금 안 붙여드렸어요. 그래서 요 서류에 의해서 우리 수출한 게 있다라면 우리 수출 실적 명세라는 부분을 작성을 하시고 요 서류를 전자신고합니다. 자, 그리고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수출신고 필증에 부본 지출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신고 필증은 지금 현재 어디에 모든 자료가 모여 있다? 관세청에 모든 자료가 모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부본 제출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역업이 카피가 정말 많다고 하거든요. 근데 부본 제출 지금 안 해요. 이건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식에 기록만 정확하게 해주시고 전자신고 때 이 서식을 첨부해서 내주면 부본 제출은 안 한다는 거. 이게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이거 말고도 또 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서류. 그럼 서식에 입력하러 가시면 당연히 조회기간 입력하겠죠, 여러분. 조회기간은 내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 당해과세 기간을 입력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세율 쪽은요. 영세율 쪽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실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부가세 신고를 예정 신고를 하고 확정 신고를 한다라는 거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기환급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여러분? 조기환급 배웠죠. 그럼 조기환급 사유가 세 가지가 있었죠. 영세율, 설비자산 취득, 재무구조 개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럼 영세율줄이다 라고 하고 나는 매월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이 조회 기간이 우리 예정 확정이 아니라 무엇으로 입력해서 신고할 수도 있다? 매월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월별로 조회를 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월별로 입력하는 탭들도 형성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매월의 신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기능도 있다는 거. 우리는 그 기능을 쓰지 않겠죠. 그냥 예정 확정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식을 입력할 때 수출 제화라는 부분하고요. 기타 영세율 적용이라는 거로 크게 나눠서 가져가요. 이 수출 실적 명세서가. 자, 수출 제외라고 하는 건 수출 신고 필증에 의해서 수출했던 부분을 집계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서식을 놓고 보면 위에 이렇게 집계가 되고 아래쪽에 내역서가 충충충충 써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전체 총 합계가 수출하는 부분, 요 수출 제외 집계가 돼요. 그래서 12번 합계가 자동으로 반영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출한 전체 건수, 그리고 외화 금액의 합계, 원화 금액의 합계를 우리 아래쪽에 입력을 해서 위쪽으로 끌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수출 제화입니다. 자, 기타 영세율 적용이라는 란이 또 있어요. 이 부분은 수출 신고 필증이라는 부분이 아닌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도 있고, 그리고 외국 인도 방식의 수출도 있고, 국외 제공 용역도 있고 등등등등 있겠죠, 여러분.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기타 영세율 적용에 무엇하겠다? 건수는 얼마이고 외화 금액은 얼마이고 원화 금액은 얼마라고 입력을 하겠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입력할 때 수출하는 재화도 내역서가 입력되는 것처럼 보여주고 기타 영세율도 내역서를 입력하는 것처럼 저희가 입력을 합니다. 근데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갈 땐 수출 재화에 대해서는 하단에 입력했던 내역이 합계를 내서 이 자리에 집계를 하고 이 내역서가 따라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기타 영세 적용은 우리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열심히 입력은 하지만 그 내역서가 따라 들어가진 않습니다. 누구만 들어간다? 요 부분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의 입장에서 뭐가 궁금할까요? 아니, 니네가 지금 기타 영세율 적용에 50건이 있다고 신고를 했다. 그리고 외화 금액에는 외화 금액이라고 했던 이 부분은요. 달러인지 아니면 엔화인지 유로인지 아니면 위안화인지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숫자만 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외국 통화의 외화 금액 전체 합이 써 있고 그리고 원화의 합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궁금할까요? 선적한 날짜는 며칠이고 환율은 얼마를 적용해서 얼마의 금액이 나와서 원화가 이렇게 집계됐는지 그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상세 내역을 별도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 상세 내역을 별도로 제출할 때 무슨 서류로 가늠할 수도 있다?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를 기준으로 명세를 작성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해요. 이 수출 재화만 관련된 거 써주고, 그러니까 직수출만 이 서류에 쓰고 기타 영세율 적용권이 있으면 여기다 쓰지 말고 그냥 어느 부분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에 세부 내역 다 기록해서 명세서 그냥 전자신고 때 내라. 그리고 근거 서류는 서면 제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중개무역이요? 그럼 중개무역은 수출신고 필증이 없어요. 삼재간 무역이잖아요. 그러면 나 이거 수출했어요라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상업송장이라는 송장을 첨부하거나 계약서를 첨부하거나 뭔가 첨부를 해야 되거든요. 또는 외국은행에서 우리 외국환을 은행으로 돈을 받았다. 그러면 외화입금 증명이라는 걸 또 받아와요. 그럼 그 외화입금 증명으로도 우리가 수출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서류를 내야 되는데 이 서류가 전자신고할 때 따라 나갈 수가 있냐고요. 내용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다 무슨 제출한다? 서면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본을 또는 원본을 우리가 부분 보관하고 원본을 내기도 합니다. 외화입금 증명은 은행에서 받아오시는데 그 원본은 세무서에 내셔야 되고요. 부본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또는 부수를 더 많이 발급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카피본 보관하라고 해요. 왜냐면 그거 부수가 많아져 봐야 수수료는 해야 되거든요. 받을 때마다 수수료예요. 그래서 수수료 더 낼 필요 없으니까 그냥 우리 부본 보관하고 원본은 내줘라. 그래서 별도의 서면 제출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 서면 제출 빠뜨려서 또 가산세 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서류가 빠지면 안 돼요. 반드시 내야 되는 서류들은 꼭 챙겨서 됐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작성해서 내는 경우도 있다. 근데 저는 단독으로 그냥 내도 상관이 없으니까 단독으로도 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험에서 이 문제까지 냈냐고 물어보신다면 네, 냈습니다. 그래서 기타 영세율에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영세율 첨부서류도 같이 작성하라고 시험 문제를 내버렸어요. 근데 그런 내용 처음 보신 분들은
아니 영세율 첨부서는 왜 쓰지?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내역서가 안 따라가요. 부가세 신고할 때. 그러니까 그 내역의 용도로 이 서류를 작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시험 출제를 합니다. 집중심화 쪽에 추가해드렸어요. 그래서 집중심화 때 풀 때 같이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내용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하단에 입력하는 부분에 수출신고 번호를 입력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건 수출신고 필증의 신고 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선적이나 기적일자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배우셨죠, 여러분? 우리가 원화나 외화로 우리 무엇을 하면 돈을 받게 되면 우리 공급시기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원화를 받는다라고 하시면 그냥 공급시기가 뭐가 돼요,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근데 외화로 대가를 받게 되면 우리 반드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꼭 파악해서 무엇 하셔라? 우리 입력하는 부분에 원화 금액은 얼마가 되고 과세표준도 달라지잖아요. 그거 다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맞춰서 들어갑니다. 그럼 선적과 기적일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회계처리 일자와 무엇하다? 반드시 동일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일자가 4월 5일인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수출시정 명세서의 선적 일자는 4월 10일이다. 누가 봐도 이상하죠.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외화로 받게 되면 통화코드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랬더니 그럼 원화를 받을 땐 안 넣어도 되나요? 아니요. 원화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환율입니다. 환율은 우리 입력하는 과세표준 금액이 원화로 신고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외화를 입력했을 거고 지금 환율란에 환율을 입력하게 되면 우리 외어와 곱해져서 우리 과세표준인 원화가 자동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환율 입력할 때 엔화는 우리 1엔당 얼마라고 공시가 되는 게 아니라 100엔당 얼마라고 공시가 돼요. 그래서 입력할 때 반드시 1엔으로 변경해서 입력하는 걸 기억해 주실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엔화 거래가 있어서 이걸 강조해 드리는 거고요. 엔화 말고도요. 우리가 실제 이거 100엔처럼 표시되는, 그러니까 100단위를 원화로 환산해서 표시하는 환율들이 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돈이 루피아죠. 그 돈도 사실상 100루피아당 얼마 이렇게 공시가 되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 돈을 잘 거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엔화를 문제를 내고 있어서, 그리고 또 엔화 거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만 써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일로 환산해서 입력한다. 자, 그리고 과세표준 계산할 때 우리 외화로 돈을 받게 되면 미리 받은 돈이 있었다. 자, 공급시기 도래전에요. 그래서 선수금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선수금을 원화로 환가하였다. 언제? 나 물건 싣기 전에, 선적하기 전에, 공급시기 전에. 그러면 환가일의 환율로 환산해야 되죠. 그래서 환가일의 환율을 입력하셔야 되고요. 공급시기 이후에 받거나 또는 내가 미리 받아서 외화로 가지고 있었다, 보유하고 있었다. 그럼 공급시기의 기준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원화 금액이 됐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과세표준 때 배웠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대로 다 가져다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했던 원화 금액과 지금 신고 서류에 입력하는 원화 금액이 절대로 달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원화 금액이 계산되려면 외화의 환율이 곱해지니까 이 환율을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전표 정보, 전표 처리, 전표 불러오기. 자, 전표 정보라고 하는 건 내가 수출 실적 명세서에 관련된 자료를 토독토독 입력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내가 상단에 무슨 버튼을 눌러서 전표 처리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우리 무엇 하겠다. 메인 매출 전표에 전표를 추가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업무상으로 보면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고요. 관련된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랑 맞춰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2, 3, 2를 거꾸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수출 실적 명세서에 와서 나 직접 입력하고 여기다가 직접 입력하고 그리고 전표 처리라는 버튼을 눌러서 난 메인 매출 전표에 전표를 무엇하겠다? 거꾸로 추가해버리겠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수출과 관련된, 소위 말해서 영세일과 관련된 걸 입력을 했어요. 그럼 그 입력된 정보가 우리 수출과 관련된 서류 또는 영세일과 관련된 서류에 자동 반영이 되느냐라는 걸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자동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손으로 다시 입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표 입력도 하고 그리고 서식에 와서 또 타이핑을 쳐요. 그럼 일이 2번이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기능을 만들어줬더라고요. 좋은 기능이죠. 시험은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안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업무에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렸고, 그러면 우린 거래처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가 있어요. 전표 처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수출 실적 명세에서 입력한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우리 전표를 추가하고 싶다라면, 전송하고 싶다라면 전표 처리 버튼을 누르셔라. 그리고 그 전표는 다 무엇으로 전표가 추가된다? 16 수출로 추가가 됩니다. 자, 전표 불러오기는 반대입니다. 무슨 법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전표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 불록이라고 하는 기능키를 사용해서 무엇할 수 있다? 반영할 수는 있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통화 코드를 그리고 환율을 외화를 무엇하면 된다? 추가 입력하면 된다. 이것까지 입력할 수 있는 란을 만들어주면 금상첨화일 텐데 여러분. 근데 우리 전표 입력 해봤잖아요. 16 수출에 이런 거 넣는 자리 없었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거 추가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러오는 키가 있긴 하다는 거예요. 시험이 이 세 가지를 아무것도 안 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능키들이 있으니까 활용하시려면 활용을 좀 해보세요. 네, 스마트에이도 기능 모업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일정 부분 전부 다 지원되진 않지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또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 또 이제 뭘 확인하냐면 자, 지금 우리 교재 부분에 가시면 그림이 붙어 있는 자리가 있겠죠, 여러분. 몇 페이지 보시면 되시냐면 511페이지 가시면 우리 이런 화면이 또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표시하고 싶으신 분들은 511페이지 화면 보시면서 하시면 되시고요. 자, 우리가 수출신고 번호도 넣고 선적일자 넣고 이거 다 넣었겠죠? 이 정보가 모두 다 들어가면 이렇게 합계라는 자리에 금액이 집계가 됩니다. 여기선 남번호가 안 보이지만 이게 사실 남번호도 있거든요. 그럼 이 합계는 우리 10번 자리 수출 재화에 무엇 될 것이다? 우리 집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요 10번 자리는 직수출의 합계이다. 직접 수출의 합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인 거고 그리고 선적과 기적일자에 대한 부분은 회계처리 일자하고 반드시 동일해야 돼요. 그리고 다르게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환율은 우리 반드시 두 개 구분해 달라고 했죠. 그거 유의사항 때문에 다시 한번 써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일의 환율을 넣어주시고 공급시기 이후에 받거나 외화로 보유하고 있다면 공급시기의 기준 또는 재정환율로 가라. 이 부분을 꼭 기억해달라는 거. 그리고 11번의 기타 영세일 적용은 하단에서 우리가 입력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상 이 자리에 집계만 해주는 거고 하단에 입력한 내역서는 세무서에 신고할 때 안 따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요 11번에 집계된 내역이 있다면 무엇을 해주셔야 된다? 관련된 이 명세서를 따로 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1번을 다른 말로 얘기할 땐 수출 재화가 직접 수출한 부분의 합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직수출 이외에 영세일 적용분의 합계를 의미하는 난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몇 페이지, 510페이지 보시면 수출신고 필증 갑지가 붙어 있을 거예요. 제가 유니패스 로고가 없다는 건 이 수출신고 필증 이 옆에요. 유니패스 로고가 있어요. 그리고 유니패스 로고 옆에 우리 무슨 부분, 이 수출신고 필증에 대한 걸 발급받는 난이 있겠죠. 그래서 신고를 하고 신고한 날짜에 대부분 발급이 되거든요. 그 날짜에 환율이 또 써 있어요. 근데 그 환율은 전주의 기준 환율의 평균값을 일주일 내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출신고 필증 왼쪽 상단에 기재된 환율은 어떤 경우에도 회계 처리로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다 무시하셔야 되는 부분. 그럼 수출신고 필증을 가지고 내가 회계 처리를 한다. 그럼 제가 아까 신고번호 넣으라고 했잖아요. 이게 수출신고 번호예요. 이 번호를 넣으시는 거고 그리고 수출자가 누구냐? 우리 회사가 지금 청송이겠죠? 그럼 여기 우리 회사 정보가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이 물건을 사간 사람이 누구냐? 구매자가 있습니다. ABC 코퍼레이션 리미티드라고 써 있네요. 자, 이 회사가 수입자예요. 공급받는 자이고요. 그러니까 전표 처리할 때 이 서류 가지고 모든 처리가 가능해요. 우리 회사 물건 사간 사람 됐을까요?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은 시험에서는 11번으로 다 내지만 업무는 여기 거래 구분 반드시 확인합니다. 대표적인 거 4개만 써드렸고 여기는 A4 용지 한 장 정도로 정리할 만큼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 구분에 따라서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수출신고 필증에 의해서 신고를 하는 건지 아닌지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직접 수출이다. 그러면 11번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는 다 11번으로 낼 겁니다. 이거를 증빙으로 붙여낸다면 근데 시험 문제에 11번이 아닌 용어 나왔는데 직접 수출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출제는 100% 오릅니다. 그건 이의제기하면 다 맞았으면 할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수출하는 부분 얘기했었을 때 여러분 위탁 가공이라는 것도 했었고요. 위탁 판매도 했었고 중개무역도 했었죠.
그러면 여기에 코드가 달라져요. 그래서 위탁가공 무역 방식에 의해서 원자재를 수출한다. 그럼 29번이에요. 근데 위탁가공 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은 한국에서 자재를 내보내는 건 우리 무엇이 아니다? 대금을 받지 않는 한 우리 수출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29번 써 있는데 내가 부가세 신고할 때 수출 신고 필증으로 부가세 신고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위탁 판매도 여러분 누가 팔아야 돼요? 수탁자가 물건을 팔고 우리한테 공급가액을 알려줘야 되죠. 팔았다는 금액. 그래야 수출이라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31번을 기록하고 미국으로 화장품 내보냈다? 그건 수출 신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겠어요. 그러니까 이론 수업했던 거에 매칭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필증은 다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세구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수출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79번 중개무역 수출이라고 번호가 찍혀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 원화 거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출신고 필증이 외화가 대부분 기재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화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 경우 대부분 들어가 보면 79번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수출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AT가 시험 문제 저도 이제 더 얘기는 안 하지만 AT가 이 결제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험 문제에 수출신고 필증을 붙여서 계속 내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다 오류예요. 근데 이 제기가 안 들으면 그냥 오류인지 모르고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 결제 방법도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환율도 영향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자리에 어떤 부호가 써 있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용장 방식이다. 그럼 신용장은 우리가 레터 오브 크레딧의 약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LC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LC가 은행을 통해서 청구를 하자마자 즉시 결제하는 신용장의 방식이 있고요. 일정 기간 뒤에 어음처럼 일정 기간 뒤에 결제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용장의 약자인 LC의 약자인 L을 붙이고 뒤에 바로 결제한다라고 하는 사이트, 일정 기간 뒤에 결제한다라는 유산수를 붙여서 LS나 LU를 썼다. 그러면 이들은 다 무엇이 된다? 신용장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부분은 신용장. 그러면 여러분 제가 신용장은 모두 다 무슨 거래라고요? 무조건 은행을 통해서 돈 받아야 된다 했죠? 외상이에요. 이해됐을까요? 그런데 시험 문제 여기를 LS로 써놓고 현금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시험 문제라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갈 수 없어요. 이런 자리 부호가 틀리면 여러분 문제돼요. 이거 수정할 때 어려워요, 여러분. 세관에 신고할 때 마음대로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회계 처리할 때 반드시 검토하실 것. 잘못되면 다 수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신용장 방식이다? 그럼 여러분 이거 은행 통해야 되니까 은행에서 대금 청구할 때 수출신고 필증 뒤에 첨부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수출신고 필증이 없으면 대금 결제가 아예 안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상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 왜 계좌이체 하는 것처럼 송금 방식이 있겠죠? 그럼 이 자리가 TT라는 거로 기재가 돼요. 근데 이것도 대표적인 거 3개만 써드린 거고요. 내용은 많습니다. 제가 위탁가공 무역 방식에 자재를 내보냈는데 대금을 안 받는다. 그러면 이 자리는 GN이라고 하는 잘 안 보이니까 이쪽을 쓸게요. 명문낙자 GN이라고 써요. 여러분 이게 무상거래 약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29번이 써 있고 이 자리가 GN이다. 그럼 수출신고 필증은 부가세 신고 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금을 안 받는다는 표현이니까. 그럼 수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고 필증도 공부를 좀 하시기를. 그러니까 무역업에 가신다. 근데 수출신고 필증에 수출이 있다라고 한다. 근데 다양하다라는 게 느껴진다. 그러면 지금 10번 자리, 12번 자리 보는 요령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역업 수업은 해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건 좀 찾아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 가 보시면 이것도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관세사 분들 중에 뭐 아주 깊은 얘기는 못해요. 관세사가 회계 지식이 아주 많다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회계가 과목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데 크게 볼 수 있는 얘기들은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찾아보셔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시험은 그냥 주는 대로 갑니다. 네, 주는 대로 가시고 뭐 안 맞춰주는 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서류를 가지고 전 이제 절반 잘랐어요, 여러분. 이 서류를 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결제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요 난에 그리고 지금 결제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요 난의 금액이 무엇이 된다? 수출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써 있는 우리 12만 1000불 곱하기 환율을 해서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총신고 가격도 있고 막 여러 군데 숫자들이 있거든요. 다 필요 없어요. 이 부분이 돈 받는 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래처한테 받는 돈이에요. 받는 돈이 뭐가 된다? 수출 금액이에요.
그리고 누구는 CIF로 팔고 누구는 FOB로 팔고 누구는 DDP로 팔고 DDU로 팔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계약 조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 인코탐지 조건을 보라는 게 아니고요. 요 금액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요 부분이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이 됩니다. 그걸 결제 금액이라고 해요. 남번호를 저는 외우는 거 권장하진 않아요. 왜냐면 서식이 바뀌면 남번호가 밀려요, 여러분. 이것도 서식이 한번 바뀌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남번호가 한 칸씩 밀렸거든요. 그래서 남번호보다는 용어를, 글씨를 가지고 가세요. 글씨를.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표현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저희 교재 나와 있는 예제 가지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 예제 볼게요, 여러분. 회사 코드는 2100번 청송입니다. 자, 주식회사 청송은 미국의 ABC라고 하는 주식회사에 제품을 무엇하고요? 직수출하고 신고한 수출신고 필증이다. 자, 대금은 말일에 거래 은행을 통하여 내고하기로 하였다. 여러분, 신용장은 은행을 통해서 돈을 받는다고 했죠? 그런 걸 내고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글씨가 나오면 우리는 무슨 거래가 된다? 아, 당신은 외상거래를 했군요.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외상거래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환율 얘기가 끝나져야 되죠? 자, 그러면 환율은 뭐로 가시면 돼요? 공급 시기에 무슨 환율로 가시면 된다? 공급 시기에 우리 지금 현재 내용을 봤더니 달러로 보여지네요. 그래도 공급 시기에 기준 환율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접 수출입니다. 자, 직접 수출의 공급 시기는 언제가 된다? 우리 선화증권상의 선적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선화증권 또는 BL라고 하는 부분에 배 실현 날짜가 보인다고 했죠. 가판에 올라가는 게 실현 날짜예요. 그래서 그 선적일, 그게 2월 14일이라고 합니다. 아, 공급 시기는 그러면 선적일이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용을 봤더니 우리 신고일자는 2월 12일입니다. 그리고 선적일자는 2월 14일. 그러니까 여러분 수출신고 필증에 있는 이 신고일자도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거를 신고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여러분 반드시 선화증권 또는 우리 항공화물 운송장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에어웨이 필이라고 부르는 항공화물 운송장을 가지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2월 14일에 기준환율이 얼마이다? 우리 요거로 환산하시면 되죠. 1,054원 40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필요한 건 요 5번에 있는 신고번호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구매자 정보 주었죠, 여러분? 근데 여기 구매자 정보가 동일하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부분.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무엇을 해달라? 수출 실적 명세서를 무엇 해 주시고요?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세율에 대해서 일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반영해 달래요. 그러면 그 요건 맞춰서 다 들어가시면 되죠. 그래서 필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색칠을 할게요. 전표 입력하는 거 하나,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하는 거 하나,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는 거 하나. 풀 버전 다 좋네요, 여러분. 네, 최근에 이런 형태도 내긴 하더라고요. 텍스트 박스로 주든 아니면 관련된 내용으로 주든 필요한 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신고번호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누가 필요하다? 우리 수출한 금액. 그건 49번란에 있는 결제 금액으로 가시면 된다겠죠. 그래서 우리는 12만 1,000불이 우리 무엇이다? 수출한 금액이다. 자, 어디부터 시작하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부터 순차적으로 가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쪽에 가시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날짜는 며칠이에요, 여러분? 2월 14일이죠. 선적일자 2월 14일. 그러면 우리는 2월 14일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직접 수출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매출 쪽에 우리 뭐 선택하면 돼요? 16 수출. 자, 품목은 뭐라고 갈까요, 여러분? 품목은 그냥 제품 넣을게요, 여러분. 제품. 실제 업무하실 때는 어떻게 넣으셔라? 우리 아까 US 달러 있죠, 여러분? 그 금액에 곱하기 1054.40을 입력해요. 네,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저희 시험이니까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은 계산기를 여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계산기를 열어서
금액을 환산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었던 금액 우리 12만 1,000불에 대해서 그리고 곱하기 위쪽으로 올라가서 환율 이건 이제 외국한 중개 주식회사 사이트에 가서 확인했겠죠. 그래서 환율은 1054.4인가요? 네, 0.4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금액은 얼마이다? 1억 2,758만 2,400원. 맞아요, 여러분. 금액 계산 됐으면 공급가액에 입력하겠습니다. 자, 넣어주시고 여러분 거래처는 누구인가요? 우리의 매출처 ABC 한영키 눌러주시고 A만 누르셔서 검색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린 ABC라는 회사를 선택.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하단에 내려가면 영세율 구분란의 커서가 있죠? 코드 도움 F2번 눌러주시고 우린 직접 수출 1번 선택합니다. 자, 신고 번호가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 신고 번호 있죠, 여러분? 5번 란에요. 이 번호 넣어주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수출 실적 명세서야 자동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럼 넣고 가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수출 신고 번호란에 우리 하이픈 없이 넣으시라고 알려드렸죠. 전산회계 1급할 때. 그러면 118, 63, 19, 120, 643, X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X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그러면 여러분 자동으로 부여되는 거 보이시죠? 하이픈은. 그리고 분계는 뭐로 가시죠? 외상이었어요, 여러분. 아직 돈 못 받았다. 추후에 은행을 통해서 받겠다. 그래서 2번 외상입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들어오죠, 여러분. 자,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무엇을 해달라?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해달라. 그럼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 부가가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부속명세서 원에 가시면 우린 수출실적 명세서라는 서식이 있죠. 그럼 수출실적 명세서 열어주시고요. 자, 우리 입력한 날짜가 몇 월이에요, 여러분? 2월. 그러면 몇 기 예정? 우리 1기 예정이네요. 그러면 조회 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 1월부터 3월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간별로도 넣을 수도 있고 월별로 갈 수도 있다겠죠? 그랬더니 여기 과세 기간별이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 입력 기간 설정 탭들이 있어요. 업무에선 그거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지금 저희는 여기에 직접 입력해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린 직접 입력이 편하겠어요? 전표 입력 데이터 불러오는 게 편하겠어요? 전표 입력 데이터 불러오는 게 편하죠? 그럼 그걸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여기 전표 블록이라는 버튼이 있으니까 전표 블록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전표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겠냐라고 묻죠. 그럼 저희는 예 눌러줍니다. 됐을까요? 그럼 이렇게 화면이 들어옵니다. 자, 이 화면은 어떻게 이해하시는 거냐면 여러분, 자, 지금 화면이 절반으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요거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정보를 보여주는 데고요. 여기는 수출 실적 명세서에 입력한 정보를 보여줘요. 근데 메인 매출 전표에는 16 수출로 입력한 정보가 있는데 수출 실적 명세서에는 입력한 정보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럼 이 부분이 이쪽에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반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손으로 입력했던 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크로스 체킹이 되면서 여기 입력된 정보가 또 같이 떠요. 그러면 그런 경우들은 우리 데이터를 다시 불러올 이유가 없죠, 여러분.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체크박스가 있는 거예요. 체크박스가.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그러면 저희는 데이터를 반영할 거니까 자, 이 자리 체크박스가 되어 있고요. 내가 필요 없으면 해제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체크를 해야 되죠. 그럼 데이터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하단에 확인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여러분 수출신고 번호 아까 넣었던 번호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 확인됐죠? 자, 그리고 선적과 기적일자, 회기처리 날짜 동일해야 된다고 했어요. 2월 14일. 자, 그리고 통화코드 넣겠습니다. 자, 코드 도움 F2번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가 들어옵니다. 자, 조심할 건 내가 미국에 팔았다라고 해서 미국을 넣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받는 돈. 그러면 우리 수출신고 필증 하단에 갔더니 누가 있었다? 우리 결제 금액에 통화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US 달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수출을 해도 미화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중국에 수출을 한다고 해도 미화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출한 국가를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통화를 쓰는 거예요. 통화. 그러면 우리 달러는 미국 돈인 거죠.
그래서 미국을 검색해서 US 늘렸습니다. 아, 나는 USD를 직접 치겠다. 저 약층을 다 알고 있다. 그럼 직접 입력해도 괜찮습니다. 자, 환율은 얼마이죠, 여러분? 1,054원 40전입니다. 자, 그랬더니 환율을 넣으니까 원화 금액이 지워져 버려요, 여러분. 자, 외화 금액 아까 얼마였죠, 여러분? 12만 1,000불이었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1억 2,758만 2,400원이 나오게 되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는 기능도 있다. 그리고 전표 데이터를 불러오면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거래처 정보를 넣었던 게 있기 때문에요. 여기 거래처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됐을까요? 그리고 여기다 직접 입력하고 무엇 할 수도 있다? 여기 전표 처리 버튼을 눌러서 메인 매출 정보에 전표를 보낼 수도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은 없는 거예요. 이게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능들이 자꾸 보강이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어요, 여러분. 무조건 다 손으로 넣었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은 내는 대로 따라갑니다. 시험은 내는 대로. 그리고 업무는 어떤 방식을 쓰든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씁니다. 그러면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수출 실적 명세서까지 작성 끝났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뭘 가시면 될까요? 영세율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반영해 달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은 전체 메뉴를 누르시고요. 부가가치에 가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갑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셔서 우리 과세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이요? 1기 예정이니까 우린 몇 월을 넣어주시면 된다? 우리 몇 월 여러분? 1월부터 3월이겠죠? 네, 1월부터 3월을 넣어주시고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번이라도 들어온 적이 있으면 항상 이런 메시지가 들어온다겠죠? 우리 새로 불러오게 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 불러오겠냐고 물으시면 아니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니를 눌러서 새로 불러오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2100번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지키표와 관련된 자료는 싹 지워질 겁니다. 그거 다 손으로 입력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세의 기타 자리에 얼마요? 1억 2,758만 2,400원이 들어온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반영을 해야 되겠죠. 실제 업무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전표 입력되어 있어야 되고 관련된 첨부서를 작성되어 있어야 되고 부가세 신고서에 금액도 일치가 돼야 되겠죠. 여기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뭐다? 영세율 매출명세서. 그거는 추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 됐으니까 저장해 주시고요. 우리 확인 눌러주시고 메뉴는 모두 다 종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서류 하나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배워야 되는 4개 서류 중에요. 누구까지? 수출 실적 명세서 관련된 부분까지만 정리가 된 겁니다.